한국에서는 나대는 걸 굉장히 금기시하고 되게 컬러풀한 삶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런 사회에 맞추려고 그냥 무채색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좀 똑똑하게 나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저는 제 매니저들을 에 집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말빨로 나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친구, 혹은 내가 열심히 기획안 만들었는데 내 기획안을 홀라당 가져가 버리는 상사, 또는 나댄다는 한마디에 주눅 들어서 내가 한 성과를 말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경험.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왜 나를 브랜딩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실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넷플릭스, 메타, 틱톡의 리더를 거쳐 현재 글로벌 마케팅 에이전시 큐레이티드 에이전시와 또 새롭게 이너뷰티 브랜드를 런칭하신 이소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소라님 이번에 그 바쁘신 와중에 네. 또 책까지 쓰셨다고요. 네.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2호 채널에 출연하면서 1밀리언 뷰 정도 나왔거든요. 네. 2호 영상이 올라간 그 주말에만 10군데에서 책을 써도 좋겠다 이래서.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는 뭔가 튀거나 나대면 좀 안 된다, 금기시되는 이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라님께서 그렇게 딱 당당하게 말씀하신 모습들에 좀 다들 좀 사이다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강렬한데, 너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하라, 이 책을 쓰셨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을 마케팅하라라고 했을 때 저 꼭 릴스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브랜드 가치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 집에서 마시는 거랑 정수기로 마시는 거랑 식당에서 마시는 물이랑 공항에서 마시는 물이랑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쵸.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잘해요. 그럼요. 매우 열심히 하죠. 근데 약간 플러스 알파가 부족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의 매뉴얼을 주변 사람들한테 주면 저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잘 활용하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약간 발상의 전환이 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강점이 있잖아요. 나 사용 매뉴얼을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너무 그렇게 쇼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담을 안 가져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에서 월급은 똑같이 주는데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잘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저한테 계속 주면 업무량에 비해 퍼포먼스가 안 나오겠죠? 내가 뭘 취하려고 나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히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브랜딩하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엔잡러라는 개념이 뜬 것도 벌써 한 7, 8년 됐고,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나대는 걸 굉장히 금기시하고 좀 안 좋은 거다라고 많이 이제 바라봤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아나운서랑 뉴스 리포터를 하다가 대기업 쪽도 한번 해볼까 해서 대기업 컨설팅 일회성을 갔는데,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면접 때 최대한 가현님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겠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언론사, 뉴스 리포터나 아나운서라는 커리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송곳같이 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대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송곳같이 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를 드러내지 말고 최대한 죽이래요. 대기업이 그런 인재들을 원하는 곳이라면 나랑은 아예 안 맞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언론사 쪽으로 쭉 커리어를 이어갔었는데, 그때 좀 많은 충격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컬러풀한 삶을 가지고 있다가도 이런 사회에 맞추려고 그냥 무채색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 메타는 Strength Based Organization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강점을 집중하는 회사다. 너는 이걸 되게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최대한 많이 사용하자. 그래야 회사한테도 이득이다. 그 핵심을 찌르셨던 게, 많은 대다수의 취준생이나 사람들이 딱 그 컨설팅대로 나를 좀 죽이고
저 이런 분들에게도 좀 소라님의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고 좀 더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게 컸었어요. 막 진짜 싫어하는 말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젠지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제품 개발을 해야 젠지한테 팔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걸 귀담아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크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이 구성을 해서 내 주변에 데리고 있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지? 아,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그렇게 나대면 물밑 작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똑똑하게 나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나댄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꼭 시끄럽지 않아도 조용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한 건데 왜 그쪽에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 팀에서 이 프로젝트를 엔투엔드 맡아서 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잘라서 한 건데 왜 너네가 가져가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고 싶으시면 저희 팀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잘랐어요. 라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주는 것. 당신을 위한 이제 어떤 걸 제공을 했고 또 이런 화법으로 성과를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제가 정말 소라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라님은 좀 인생에서 실패를 피하지 않고 기회로 만든 사람이다. 이런 게 다 느껴져요. 근데 보통은 되게 또 회복 탄력성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또 실패가 왔을 때 무너지는 케이스도 종종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소라님의 개인적인 팬인 게 제가 돌싱글도 너무 재밌게 봐서 네. 그 돌싱이라는 이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같이 치유하고 사랑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 출연하는 걸 결정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용기였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이걸 되게 기회로 삼는 소라님만의 좀 비법? 꿀팁이 좀 궁금해요. 마인드셋. 일단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고 나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도 하기 전에 저 이 회사 가는 게 맞을까요? 막 고민을 해요.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되고 나서 결정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실패를 하든 말든 부딪혀 보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렇게 영원한 게 없거든요. 망해도 내가 나 하나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래서 씀씀이가 너무 늘어나면 안 돼요.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모기지 너무 큰 거 살고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좀 대비를 하면은 그렇게 좀 더 리스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움받을 용기가 사실 많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멘탈로? 솔직히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딜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 그리고 월급도 월급이지만 그걸 또 잘 굴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특히 능력, 내 스킬, 내 경력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거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나의 진가를 발휘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본인 먹고 사는데 바쁘고 본인 할 일도 많은데 잠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 옷 되게 이상하게 입었네? 끝. 근데 그 이상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걔 중에 정말 내가 말했던 거 한마디 한마디 막 다 막 고민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말 옮기고 이런 사람들은 한가한 거죠. 그쵸. 그 시간에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랑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 주변 사람들이 야, 쟤 너한테 왜 저런 소리 하고 다녀? 엄청 화가 나도 거기에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간이 더 아까운 거예요, 나는.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더 이상 내 인생에 없을 애거든요. 왜냐면 난 얘네보다 더 멀리 가 있을 거니까. 나와는 맞지 않다 하고 과감하게 홀로 유학길에 오르셨잖아요. 전 이것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막 어학연수로 여름방학 때 막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갔다 왔었거든요. 이 언어 하나만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나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더 자극을 받아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런 것도 있었고 다른 거는 저는 되게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거든요. 캐나다에서 엄마가 밥을 하니까 아빠가
설거지를 하는 게 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왠지 내가 외국에 나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다? 아, 내가 이런 문화보다는 좀 더 열린 문화로 가야겠다. 맞아요. 실제로 가셨을 때 그 적응이나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일부러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들을 계속 관찰을 했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옷을 입는 친구들이 팝뷰를 하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는 인싸였는데 여기 오면 찌질이 유학생 아싸가 된 거잖아요. 그걸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옷을 어떻게 입고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맨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습관이 약간 몸에 뱄던 것 같아요. 나는 좀 할 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시원하게 말하는 화법이 오히려 미국에서는 잘 맞을 수 있겠네요. 꼭 미국이라고 할 말 다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또 회사마다 약간 회사 풍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틱톡, 넷플릭스 이런 약간 좀 더 성과주의적인 T들의 집단이면 구글, 메타 이런 애들 약간 F들의 집단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있을 때는 되게 캔더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이게 너한테 익숙하진 않겠지만 피드백을 줄 때 나 좀 무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지 유익한 피드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회사를 다니다가 네. 이 반대편에 있는 메타를 갔잖아요. 매주 진행하는 막 20-30명이 들어오는 큰 미팅이 있었어요. 화상으로 홀을 하는데 항상 할 때마다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비서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부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얘 말 싸가지 없게 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 부사장님이랑 원원원을 하면서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제가 무례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너보다 낮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굽혀야 된다. 자기 같았으면 이게 링크가 잘 안 돼요 하고 새드 페이스를 했을 거래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분은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팀에서 많이 성장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분이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면 또 그런 거를 존중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약간 되게 T스러운 사람이지만 F스럽게 말을 하는 법을 조금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궁극적으로는 나랑 더 잘 맞는 팀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광고팀에 있었는데 프로덕트 마케팅 팀으로 일부러 간 거예요. 제가 배정된 팀이 라이브 팀이었거든요. 막 엔지니어들이 로드맵 짤 때 막 신나가지고 이거 만들자 했는데 제가 인터뷰한 크리에이터 중에서 이런 거 원한다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그 엔지니어링 디렉터 분이 저한테 DM으로 그런 말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려고 너를 부른 거지.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야지 날아다닐 수 있는 제가 생각해보면 제 커리어 피크였던 것 같아요. 내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님이 아시안 여성이잖아요. 워킹맘으로서 실리콘 빅테크에서 네네네. 리더의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는지. 저는 제 매니저들을 승진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팀에서 얘가 잘 보이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한테도 빨리빨리 정보를 가져다 주는 거죠. 저 부사장이랑 이 부사장이랑 지금 안 친한데 요걸 잘해야 하는 팀이 이렇게 될 거다. 프로젝트 빨리 우리가 한다고 공표해야 된다. 저 팀도 비슷한 거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져다 주면서 레벨 7에서 8이 디렉터인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 밑에 있는 동안 7에서 8 된 경우가 두세 번 있었어요. 제가 승진을 시켜주는 건 아니죠. 근데 내 팀에 있으면 좋으래다라는 인식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저 승진을 원하니까 더 어려운 프로젝트 주세요. 이것보다 너도 승진을 해야 하니 너가 승진을 해줄 수 있는 저 프로젝트를 더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워킹맘인 것도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니까 약간 내가 존재하는지 몰랐던 시크릿 클럽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결국은 정말 그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딱 파악을 하고 그 니즈를 딱 충족시켜주는 맞아요. 그 능력이 엄청난 강점이었네요. 그리고 매니저 칭찬을 공개적으로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좋은 게 그럼 이 매니저의 윗사람이 매니징도 잘하나 보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우리 잘난 매니저랑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도 어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팀에서 저 사람이 저 매니저의 오른팔이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저한테 더 좋은 프로젝트가 올 수밖에 없고 서로 윈윈하는 한국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특히 신입이나 주니어 레벨의 직원들은 또 내 의견을 어필하거나 회의를 막 주도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 좀 주니어용의 좀 팁도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가 있거든요. 제가 죽었다 깨나도 지금 핫한 아이돌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핫한 뷰티 브랜드들이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는지. 그렇지만 실제로 팝업에 가서 줄을 서고
그런 행위를 하는 젠지들한테 너무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딱 내 시야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그 트렌디함이나 나만이 가진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 그거 너무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떤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 리치 칼튼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VP분이 자기는 자기 직업이 남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니어 직원이 하는 일을 제가 5년, 10년 전에 해봤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훨씬 빠르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다고 일단 믿으세요. 왜냐면 그게 사실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근데 난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좀 소라님만의 팁이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가장 즐거웠던 날을 기억해보세요. 뭘 하고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었지.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메타, 틱톡에서 정말 마케팅 총괄 등등의 리더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런 검증된 커리어가 소라님의 브랜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롤을 가지던 그 분야를 잘하는 회사에 가서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넷플릭스에 가게 된 계기가 이전에 에드텍, 그 광고 테크놀로지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가 비디오 광고를 프로그래매틱 바잉으로 사는 데에서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넷플릭스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비디오 광고를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넷플릭스 리크루터가 저희 팀 애들을 태핑을 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쵸. 또 넷플릭스에서 잘한 거는 넷플릭스가 프로그래매틱 바잉, 퍼포먼스 마케팅을 매우 잘해요. 그래서 제 팀 출신에서 우버, 인스타카트 뭐 이런 데 퍼포먼스 마케팅 헤드로 되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 업계에서 넷플릭스 퍼포먼스 마케팅 출신들은 매우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틱톡에 가게 된 이유도 틱톡이 다른 플랫폼보다 잘하는 건 크리에이티브 쪽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려고 가는 거예요. 내 레주메를 서치 엔진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거죠. 각 회사마다 강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가지도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를 잘하는 회사에서 해야지 본인이 많이 배우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성장이 팍팍 될 것 같아요. 책에 수동적으로 좀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도 좀 강조를 하셨는데 준비가 들떡 머뭇거리는 순간 얘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완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지 말라는 건 사실 메타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뭐냐면 메타에서 시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시도된 적이 없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서 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경쟁사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 완벽하지 않은 걸 출시를 하는 게 완벽한 걸 기다렸다 1년 늦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막 회사 창업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 100가지 리스트를 쓰고 이거는 6월 첫째 주에 하고 저거는 7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거든요. 서류 냈는데 이거 부족하다 그럼 그때 가서 떼면 되지. 그냥 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거기서 배운 걸로 그 다음 사업에도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제가 취재해봤을 때 기자할 때 실업에서 오히려 그렇게 좀 상업 여러 번 했던 경험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되게 좋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창업 한 번 실패하면 뭔가 그 낙인처럼 되게 막 실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도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고. 본인이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정말 다니기 싫은 회사 꾸역꾸역 매일매일 다니는 게 전 더 실패라고 생각해요. 뭐든 도전을 해봐라. 네. 책을 썼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좀 다른 사람들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 주셨는데 이런 마음은 어떤 경험에서 또 어떤 마음에서 나오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 장례식 때 막 사람들이 막 꺼이꺼이 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대체 뭐 후회 없이 살았지. 잘 살았지. 소라님이 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커리어를 해서 아니 뭐 이런 브랜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조금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라님이랑 어떻게 나대다라는 말의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배운 것 같기도 해요. 조용히 일만 잘해서는 올라가기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똑똑하게 드러내라. 그 모든 관점이 결국은 고객 중심, 타인 중심, 타겟
중심 관점? 이런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지금 또 한국에서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 청년들에게 또 소라님께서 한마디,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부모님이던 친구들이던 너 정도면 그런 차는 타야지, 이 나이면 결혼해야지 막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누구인지, 뭘 잘하고 싶은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지금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브랜딩 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또 워킹맘이자 싱글맘으로서의 또 육아와 커리어 병행을 어떻게 소라님만의 노하우를 하고 있는지 이 얘기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워킹맘인 것도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있는 날에도 어쩔 수 없이 미팅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크길 원한다면 엄마도 꼭 하는 일과 내가 더 했으면 좋겠던 일을 묶는 거예요. 이걸 오. 하빗 스타킹이라고 하는데 네.